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 사실 사거래라고는 좀 그렇고, 요번 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일관성을 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바이오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바이오도 있고. 근데 떨어지는 게 약간, 좀 정배 같은데, 사실.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이쪽들이 강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조정이 나오는 거 나올 수 있다. 근데 올라가는 놈도 있고 떨어지는 놈이 있다라는 건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그죠?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이 조정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일부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밖에는 설명드릴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라운드 피겨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죠? 라운드 피겨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65만 원은 명확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건 오케이. 그죠? 그럼 저항이지 뭐. 맞고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다음 그 밑에 라운드 피겨관이 얼마죠? 60만 원. 지켰어요. 65만 원 돌파 시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해도 오늘 그냥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웬만해서 60만 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았죠. 보기 좋았다. 60만 원을 지켜주는 게. 근데 60만 원 전저점도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오늘 지수도 똑같이 이 코스닥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에 요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제 현대차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바이오에 대한 총평, 조정이 나와도 할 말은 없다. 왜? 다른 게 강하니까. 즉 바이오가 안 좋아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게 강하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천당제약이라는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삼천당제약이 단순 기대주냐 아니면 숫자로 증명이 가능하냐, 요거입니다. 사실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보여줬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죠. 그 중심에는 이제 비젠프리가 있죠. SCD411. 캐나다 출시 이후에 단일 품목에서만 매출 100억, 영업이익 57, 영업이익률 60%.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매출은 나긴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마진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것 자체가 뭘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마진이 좀 박하다라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만, 아일리아 오리지널이 이제 연간 14조, 미국 9조, 그죠? 블록버스터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요, 기술도 기술인데 사업 모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은 아니고, 기대감. 그죠? 워낙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이게 진짜 좀,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3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발동 걸려서 더 올라간 거지. 어쨌든,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IR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가 리밸런싱 되는 것들이 좀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줬었죠. 첫 번째는 결국 실적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하방 지지를 보여주는 건 결국 SCD, 아일리아고, 두 번째, 이제 성장을 이제 담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네릭이죠. 경구용 GLP-1, 즉,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입니다. 에스페스라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형 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만약 이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031년 이후 최소 5년간 오리지널과 시장을 나눌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왜냐면은 글로벌 세마글루타이드 시장 자체가 2030년에 예상치가 지금 7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장이와 70조다 크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삼천당제약이 오늘 기준으로는 봐야 됩니다만 시가총액이 어쨌든 10위 안으로 이미 진작 들어왔죠. 10위 안으로 진작 들어왔고 때문에 단순 어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인데 어떻게 보면 아일리아로 현금을 창출하고 GLP-1로 성장 축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회사였던 거죠. 이런 스토리 갖고 있고 저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30만 원을 넘어오면서 실적과 파이프라인이 이제 결합된 게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약간 좀 과한 거 아니냐. 선반영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었는데, 예전에 삼천당작을 항상, 한창 뭐 표현을 할 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시작이었죠. 숨만 쉬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벌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높다 낮다 많이 고평가다 저평가를 나눌 수 있는 기업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찍어서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되는 곳들, 그런 것들은 다 저평가라 그래요. 네. 근데 반대로 그 뭡니까? 이제 어떤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간 기업들은 다 고평가라고 합니다. 적정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 네. 바이오의 특징이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이오 기업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판단해서 높다 낮다 얘기하는 거는 좀 잘 맞지 않은, 개인적으로는 틀린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뒷받침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에스페스라는 것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작용시킬 수 있냐, 이렇게 이 축을 두 가지 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바이오 말고 다른 쪽이 워낙 강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하죠, 사실. 그걸 더 약간 또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또 약간 더 의심해야 되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고, 그리고 또 피지컬 AI 이슈 붙으면서, 그죠? 주식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봐서 지극히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냥 삼천당자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60만 원 좀 지켜줬으면 좀 푸근했을 텐데, 60만 원을 깨고 내려온 건 좀 아쉽습니다만, 결국 뭐다? 55, 60, 65. 그리고 이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대략 55만 원이죠. 이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에 나와줬던 구간이 그 또 라운드 피겨 구간과 맞물리는 55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 구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바이오 주주분들 최근에 뭐 사실 보르노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재미가 있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는 바이오다. 바이오 올라가긴 하죠. 근데 살짝 좀 시가총액이 작고, 이런 친구들이 좀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또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무료TV 또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또 내일 오전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하는 거 아시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꼭 입장해 두시고 내일 오전에 또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또 투자 아이디어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